저는 뭐 소개받은 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무역통상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안보 이슈가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저희 연구원도 원래 저희 실이 이제 무역통상실이었는데 그 이제 안보팀을 이제 포괄을 하면서 무역통상안보실로 이제 체제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관련돼서 오늘 주제 내용도 이제 복합이기 대외 요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안보 이슈, 그 관련된 이제 경제 이슈들, 통상 이슈들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데요. 최대한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 이슈가 사실 상당히 우리의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바라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도전 과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저성장 이제 장기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무역 투자 부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에서 올해 이제 무역 증가율, 성장률, 실질 성장률을 이제 0.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1.0%, 1.7%, 0.8%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 개를 제시했는데요. WTO가 이제 올해 초에는 1.0% 전망했다가 중간쯤에 이제 1.7%로 상향 조정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0.8%, 그러니까 10월 전망 보고서에서 0.8%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조정이 되지 않는데 변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이제 3.3% 전망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또 최근에 발전을 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내년 전망이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는 또 내년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무역을 지금 이끄는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이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집계가 좀 천천히 되는 바람에 이제 2022년도 통계를 제가 여기 올렸는데요. 웅크탈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 해외 직접 투자가 2021년도 대비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경기에 따라서 심하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감소하는 추세 자체가 세계 경기가 앞으로 무역 같은 무역의 어떤 프리커서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10월 달에 IMF에서 발간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2025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였다가 23년 올해 3.0% 그리고 이제 24년에는 2.9%로 점진적으로 지금 하향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IMF뿐만 아니고 OECD라든지 월드뱅크 조금 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 자체도 대부분 이제 3.0% 이하의 전망률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과거의 세계 경제 전망들을 보면은 뭐 3.5%에서 뭐 3.8% 상당히 이제 평균적으로 굉장히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22년도에 8.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가
올해는 6.9%, 내년에는 5.8%로 이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한 2%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와는 이제 격차가 아직 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자율을 상당히 높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올렸고, 또 뭐 또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을 더 늘리거나 하는 그 정책적인 툴에 있어서 좀 제약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망 자체 왼쪽에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률, 계속해서 그 세계 경제 그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을 보시면 3% 이상으로 지금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이슈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구글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제 검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랑 좀 더 그 깊은 관계가 있는 이제 중국 경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가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이후에 사실 많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좀 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그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그 침체가 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전망률 하향 조정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 전망이고요. 중국 경제 정제 전망률이 지금 2005년부터 14년 사이에는 약 평균 10%였다가 2022년도에는 3%, 23년에는 올해는 5%, 내년에는 4.2%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5% 미만의 성장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분기별 성장도 그 지금 3분기에 다시 2분기에 좀 올랐던 분기별 성장이 3분기에 4.9%로 떨어지면서 이제 올해 전망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 문제가 중국에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4월에 20.4%, 5월에 20.8%, 6월에 21.3% 있다가 이 7월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 이제 수출 변화율도 계속 이제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사항으로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내년에 개선이 될 것인지를 이제 그 전망을 해보면 그 내수가 사실 상당히 부진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포트해야 되는 중장년층의 저축이라든지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 소비층에서의 소비가 이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홍다 사태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가 지금 이제 선틸 비구이 위한 그 부도 위기로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해주시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부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줄어들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금리 정책을 통한 내수 촉진이라든지 뭐 규제 완화 등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 도출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이 그럼 사실 좀 정상적인 거냐, 원래 이렇게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를 좀 전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를 이제 세계화의 확산의 시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그 세계 무역과 그 투자가 사실 상당히 빨리 성장을 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의 변화를 보시면 그 이제 1970년대 이후에 2010년대 정도까지 물론 오르락내리락이 상당히 심합니다만 오르는 추세였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좀 더 명확한 것은 이제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의 변화인데요.
70년대부터 굵은색, 검은색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세계의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전 세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70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어떤 꾸준한 증가가 있었고요. 이걸 사실 좀 스케일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WTO 출범한 95년도 이후, 그다음에 중국 가입한 2001년도 이후부터 한 2010년도까지가 굉장히 이제 빠른 성장을 보였던 것이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95년부터 2008년도까지 세계 무역 성장률이 평균 약 9%까지 이르렀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는 한 4% 이하로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TO 올해 전망은 지금 1% 미만입니다. 무역 개방도 자체가 그래서 2008년도에 한 61% 무역 개방도라 함은 그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냈는데요. 그것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2010년도 이후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무역 개방도가 2011년도를 정점으로 그 최고치 대비한 2021년까지 약 24% 하락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2022년대는 좀 사실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약간 이제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살색으로 베이지색으로 제일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이 한국인데, 2011년도에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의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세계화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이제 이론을 배우다 보면, 무역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개방의 이익이 평균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이라는 얘기고, 그 내부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무역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조금 아래에 단락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개방의 이익이 컸고,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든지 생산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VC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 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발달을 하면서 분업이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 그 개도국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해서 생산에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도국이 어느 정도 역량을 달성할 때까지는 사실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GVC가 발달함에 따라서 뭐 이런 되게 사소한 거 하나만 패키징만 잘해도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서 개도국 성장이 이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 이제 세계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된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제 빈곤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세계 빈곤층이 이제 1995년 기준으로 한 33%에 이르렀다가 2019년도에는 8.4%로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과 이제 해외 투자의 증가가 단순히 뭐 개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생산을 늘려주는 것 이외에도 이제 제도라든지 기술, 그다음에 이제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국경 간 전파하는 소위 말하는 스피일오버 효과도 있다. 이건 비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선진국 간 안에서도, 그리고 개도국 간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는 스피일오버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투자의 증가가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서로 이제 높이면서 사실 그 국가 간 물리적 충돌도 지금 많이 약화시킨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점점 디커플링 얘기 나오고 디리스킹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물리적 충돌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21세기가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드물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이제 장기적인 침체가 오래되면서 그 자유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갈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무역 자유와 그 투자 자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국가의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농업이었다가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에서도 중공업이 발달하면서 중공업에서도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 조정 비용, 일자리의 불안정이라든지 뭐 기업이 이제 그 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조정 비용이 발생하고 또 동시에 이제 혜택에서 초회된 계층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개방에 대한 그 누적으로 인한 이제 그 효율에 그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제 갈등이 이제 표면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무역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거대 신흥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거대 신흥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는 감소한 반면에 이제 그 국가 내에서의 이제 소득 불평 증가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 자유화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뭐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뭐 기술 발전이 이제 가장 크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화 문제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개방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방에 대한 그 불만 자체가 사실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개방 정책이 지금 그 선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 자체가 그전에는 그냥 관세를 낮추고 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정도만 생각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 불평을 중심으로 뭐 노동이라든지 인권, 뭐 환경, 기후 변화, 성평등 뭐 다양한 이제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국가 간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 안보 이슈가 이제 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경기 하강이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안보 이슈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10월 23, 24일 날 이제 그 WTO 이제 고위 관료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각국가 내년 초에 있을 그러니까 WTO 통상장관 회의 이제 결과 도출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것인데 전체적인 이제 결과가 사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WTO라는 게 이제 기능을 사실 상당히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이게 다시 부활하기를 사실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2024년도 2월 달에 개최될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성과 도출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국이 자기 자국 중심의 여러 가지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도 사실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가 무역을 자유화하는 조치보다 이제 상당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간 갈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른쪽에 국가 간 이제 경제 제재 이행 건수를 보시면 이제 그 자유진영 뭐 그 서방 국가들의 위주로 또 이제 그 이념적으로 이제 갈리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 건수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 패권 경쟁 가속화되고 이제 보호무효주의 확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왼쪽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지역무역 협정, 뭐 우리 많이 아시기로는 FTA라고 부르는 협정의 체결들이 전 세계적으로 2009년도, 10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영국제라고 써 있는데 2021년도에 이제 그
그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FTA를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해서 2021년 정도만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은 제외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트렌드 자체는 최근에는 이제 통상 협정이라는 것을 무역 자유화라는 것을 이제 쉽게 취하지 않고 각국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WTO 21조 안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무역의 저해되는 조치들을 이제 굉장히 빨리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유화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는 상황 하에서 WTO 기능이 감소했고 기능이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자국 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 안보, economic security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제 경제의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얘기도 있고 이제 제가 기정학이라고도 썼습니다만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또 환경, 기후 변화 등 이제 모든 이슈들이 이제 혼재되어서 이제 이코노믹 시큐리티 경제 안보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통상 현안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안보, 미중 갈등 위주인데요. 미국과 이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통상 정책에서의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실마리를 타지 못하면서 이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하면서 과잉 생산 이슈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고 시장을 교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통상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 이제 기술, 에너지, 기후 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원래는 미국도 이런 이제 중국 신흥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취해 왔었습니다. 바이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WTO 상교 관세라든지 세이프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이프가드보다는 이제 뭐 상교 관세 반덤핑 관세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TPP에 이제 뭐 국영기업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사실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좀 더 이제 강력한 통상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갈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WTO와 이제 규범이 당연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안보의 예외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말하는 like-minded 국가와 연계를 해서 이제 연대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들 다시 좀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뭐 G7이라든지 G20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EU와는 TTC라는 것을 이제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와는 뭐 잘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다만 IPF와 비슷한 APEP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네트워크 강화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대를 하는 동시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자국법을 이용한 다양한 정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와 투자 통제를 이제 안보와 연계해서 이제 기존 법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이제 추가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했던 것이 행정명령 14017 그래서 이제 미국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4대 핵심 분야를 선정을 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가물, 의약품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원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발의를 했고 발효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및 과학법, 치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조, 인력 양성, 반도체 투자 설비의 연방정부 지원 같은 것을 놔두고 있고요. 뭐 가드레일 조항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출 통제뿐만 아니고 외국인 직접 투자 또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통제도 그 법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경우에도 그 통상 전략, 산업 전략들에서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국가 간의 디펜던시, 그러니까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제 자기 스스로 좀 그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경제적 자율성,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제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망 영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중국 역시 그 14차 5개년 기획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 그에 있어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라든지 국가 혁신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법안들 중에 이제 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뭐 반간접법의 개정이라든지 대외관계법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의 이제 위해가 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광물 수출 통제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8월에 갈륨, 게르마늄에 관련된 수출 통제가 있었고, 이제 올해 12월부터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허가를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후 환경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고 이제 우리가 좀 처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각국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산업 정책도 얘기하고 있고 공급망 관리 정책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의 이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주의 및 자국주의로 이제 우선 원래는 이제 좋은 취지고 환경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 그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남용이 된다든지 지금 이제 원래 어떤 불균형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이제 탄소 발체를 줄이는 어떤 비용 증가에 있어서 일종의 시장을 좀 보정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뭐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과하게 하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 개방이라든지 무역 증가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EU CBAM이라든지 뭐 미국의 IRA라든지 또 이외 뭐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프랑스에서도 녹색 산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등적인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법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미국과 EU가 뭐 GSSA라든 협상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가 협상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정부 조달 문제부터 시작해서 탄소 배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한 페널티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10년도까지 굉장히 빨리 확산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런 교란하는 행위나 자유화에게 역행하는 이제 정책의 파급 효과도 사실 상당히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빨리 퍼지고 큰 효과를 내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책이라든지 효과도 빨리 퍼지고 크게 발달하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공급망 단절화, 뭐 분절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무역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라서
각각의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가정들이라든지 내용들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최대 마이너스 10%까지 GDP가 감소하는 결과를 이제 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몇 년, 10년, 20년 이후의 상황까지 로의 이제 중간재 교육이 줄어들었을 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그 과격한 시나리오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이렇게 큰 숫자도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런 그 공급망 분절화가 실제로 그 크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한국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망 및 대응 방향 뭐 이거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점점 분절화되고 있는 세계이고 여기서 이제 협력이라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안보 시대에는 이게 전통적인 이제 안보 개념, 군사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 뭐 통상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술, 환경, 노동, 인권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협력 자체도 그냥 통상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보와 융합된 형태의 이제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사실 상당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럽게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무역이 증가가 이제 더디게 일어날 거고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의 안트라스 교수는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역이 감소하는 건 아닌데 옛날처럼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예일 대학교의 이제 골드버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이 실제로 뭔가 디커플링 같은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우려스럽다.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다보스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지금과 같이 계속 이제 분열되고 있는 세계에서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그리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을 현상, 기대되는 현상으로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는 WTO 체제는 아마 그 지속되기 힘들면서 이제 이거를 대체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할 거다.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PF가 물론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아세안 국가들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그러니까 호주 등을 포괄을 하면서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여기에는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은 분야가 포괄되어 있는 분야인데 또 이제 개별적으로 뭐 디지털이라든지 환경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개별적으로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그 디지털 관련돼서 뭐 대파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개별 이슈별로 또 체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 관련된 내용에서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슈가 사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비실현 경제에 대한 불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커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누적되어 있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